네, 이번 시간에는 해석하기의 섹션 4.2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연속함수의 정의를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섹션 4.2는 이렇게 7개 내용으로 나눠서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연속함수 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활용해서 다음 시간에 굉장히 재밌는 예제가 될 겁니다. 이 톰의 펑션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속함수들끼리의 합이나 곱 역시 연속함수이다 증명할 것이고, 네 번째는 이 아래 내용을 위해서 집합론 공부를 잠깐 할 겁니다. 특히 여섯 번째에서는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컴팩트니스와 이 연속성의 관계를 공부할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아마 고등학교 때 그리고 미적분학 때 공부했던 사이값 정리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4.1에서 공부했던 이 엡실론 델타 띠오리를 빨리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는 2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이 p라는 점이 이 집합 2의 리밋 포인트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f가 p에서의 극한이 l이다라는 것은 이 엡실론 델타 논법이 성립하면 되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하는데 x가 2에 있는 원소 중에서 x 빼기 p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 이 아규먼트가 항상 만족하면 x가 p로 다가갈 때 fx의 극한이 l이다. 이렇게 쓰기로 했었어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연속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의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복습했던 함수의 극한과 다른 점을 찾아보면서 공부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함수 f가 2에서 정의되어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극한을 공부할 때는 이 p가 2의 리밋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항상 2에 있는 원소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점은 이거 빨간 줄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럼 이때 이 f가 p에서 연속이다. 이걸 우리가 엡실론 델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하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죠. 앞서서는 우리가 표현을 이 앞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엔 다르게 써봤어요. x가 2에 들어가 있는 x 중에서 x 빼기 p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다. 이 부분이 다르죠. 앞서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가 0보다 크다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함수값도 반드시 정의가 돼야 되니까 x가 p일 때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x에 대해서 fx 빼기 fp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다. 극한일 때는 이 값이 이제 l이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fp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하면 f가 p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호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있는데 x가 2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 아니면 지금 이걸 합쳐서 써보면요. x가 2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니까 x가 n 델타 p 인터섹션 2에 들어가면 fx가 n 엡실론 fp에 들어간다. 지금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이제 컴팩트니스나 사이값 정리 그런 걸 이제 공부할 때 4.2.4나 4.2.6 이 내용을 공부할 때는 이 기호가 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 부분이 극한을 얘기할 때는 L 부분이었는데 이번엔 극한이 무조건 FP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X가 P로 다가갈 때 fx의 극한이 FP다. 이것과 동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부터는 F가 P에서 컨티뉴어스다의 정의가 X가 P로 다가갈 때 fx의 극한이 FP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 표현을 우리가 엡실론 델타로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집합 2에서 연속이다라는 것은 2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극한이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 P가 이 집합 2의 리밋 포인트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2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리밋 포인트라는 보장은 없어요. 집합이 이렇게 있고 점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이 점은 리밋 포인트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왼쪽이 명확하게 정의되기가 힘들죠.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이 점 P가 2의 리밋 포인트이면서 2의 원소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정해야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밋 포인트니까 요게 정의가 잘 되는 것이고요. 2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FP가 잘 정의가 돼서 이 두 개가 같으면 우리가 F is continuous at P라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리밋 포인트가 아니라 P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되면 이 점에서 우리가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집합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점이 하나 떨어져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점은 이 집합 2에서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되고,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할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혼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 점은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불연속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만 보면 떨어져 있으니까 마치 이 점은 불연속 점인 것처럼 보여요. 놀랍게도 결과를 미리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점은 연속입니다. 그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2에 있는 원소 중에서 이 2의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를 P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P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인데요.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이면 이 P 근방의 적절한 네이버후드를 잡아보면 자기 자신밖에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델타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양수 델타가 있는데요. n 델타 P, 즉 이 엡실론 네이버후드이죠. 이것과 2의 인터섹션, 즉 엡실론 네이버후드 안에서 2의 원소가 P 자기 자신밖에 없다. 이걸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속성의 뜻은 이 집합 안에 있는, 즉 이 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 X를 선택해서 이 값이 극한이면 이 값의 엡실론 네이버후드 이 튜브 안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점이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니까 이 적당한 델타 네이버후드 안에는 이 점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X를 선택해봤자 요거밖에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함수값을 잡아보면 굉장히 트리비얼하게 이 엡실론 튜브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바로 증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n 델타 p 인터섹션 2에 들어가는 x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안에 p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는 무조건 p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x 빼기 fp의 크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x는 p일 수밖에 없으니까 p를 대입하면 fp 빼기 fp잖아요. 그래서 이건 0이니까 임의의 양수 엡실론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하는 델타는 뭘 선택하면 되나요?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니까 델타 네이버후드를 그렸을 때 이의 원소가 p 하나만 되는 이 델타를 선택하면 이 델타에 대해서 이 연속함수, 이 아규먼트를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는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 요 점은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연속인 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매우 중요하게 공부했던 SCL 있죠? 이 SCL에 해당되는 연속함수를 수열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름을 SCC라고 부르겠습니다. Sequential Criterion for Continuity입니다. SCC 내용은 SCL과 거의 비슷한데요. 내용을 설명하고 증명은 다 하지 않고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F is continuous at P와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시퀀스 PN이 있는데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PN입니다. 첫 번째는 PN은 2의 원소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PN이 수렴하고 그 시퀀스의 극한이 P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임의의 시퀀스 PN에 대해서 FPN의 극한이 FP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Sequential Criterion for Continuity, SCC입니다. SCL과 다른 게 뭐냐면 거기에서는 이제 임의의 극한 L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PN이 여기에가 이제 X가 P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2에서 지금 P를 뺀 거, 즉 PN은 P가 아니다. 이 가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SCC에서는 이거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증명은 나머지 부분은 똑같은데요. SCL에서 이 부분만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L 자리에 FP가 들어간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인데 SCL에서는 X가 2에 있는 원소에 대하여 x 빼기 p의 크기가 0과 델타 사이다. 이게 필요했었는데 SCC에서는 x가 2에 있는 원소에 대하여 이제 이 부분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 PN이 2 빼기 P에 들어간다 이고요. 여기에서 이게 없으니까 PN이 2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신경 써서 이 SCL의 증명과 똑같이 흉내 내보면 SCC 증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복습할 때 이 증명을 꼭 한 번씩 써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에는 몇 개의 함수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x가 2가 아닐 때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x가 2일 때는 2라는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함수의 극한을 이미 계산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x가 2로 다가갈 때 fx의 극한은 4가 됐었어요. x가 2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걸 인수분해해서 나눠주면 x 더하기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가 2로 다가갈 때는 극한값이 4다라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데 x가 2일 때 함수값을 2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f2와 이 극한값은 다르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때 이 함수 f는 2에서 연속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값을 4라고 이렇게 주면 이게 같아지니까 continuous다라고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함수입니다. 두 번째 함수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함수인데요. 함수 fx가 유리수일 때 0, 무리수일 때 x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x가 0으로 갈 때 함수 fx는 극한이 0이다라는 것을 이미 설명했고요. 0이 아닌 임의의 점에서는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0이 아닌 데서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점은 0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0이라는 것은 f0과 이 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라는 것은 0에서 연속인데 0에서만 연속이다. 이렇게 쓰면 더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유리수일 때 1이고요. 무리수일 때 0. 이 함수 공부했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결론이 모든 점에서 극한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discontinuous at each p in R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점에서 discontinuous, 연속이 아닙니다. 마지막 예제인데요. 우리 x sin x분의 1 공부했었잖아요. x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정의하고 0일 때 0으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것처럼 x가 0으로 다가갈 때 이 fx는 0이죠. 그런데 f0을 0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x는 0에서 연속이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엡실론 델타를 이용을 해서 연속함수 정의를 했었고요. 몇 개의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굉장히 재밌는 예제를 살펴볼 거예요. 미리 결론을 얘기하자면 모든 유리수에서는 불연속인데 모든 무리수에서는 연속이 되는 함수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예제니까요. 다음 시간까지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